사장은 처음이라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질문들. 살아남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사장을 위한 살아있는 인사이트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성수동에서 핫한 와인바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여전히 또 아주 성수가 핫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알려져 있는 루프탑 와인바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과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아카이브 서울의 안호서 사장님 그리고 강민석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년 반째 성수동에서 루프탑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 33살 안호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서 이런 라디오를 출연하시는 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매체 활동 자체가 뭐 태어나서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네. 네, 2년? 네, 떨리네요. 네, 정도 2년 반 이제 정도 됐습니다. 네,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전에는 좀 사업을 해보신 경험이나 이런 적이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맨 처음에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때는 이제 방탈출 그 전에 대학교 4학년 전에는 이제 방탈출 카페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잠실에서. 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제 분점을 내신다고 해서 저희 집 근처로 이제 분점을 내신다고 하니 그럼 저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 저를 옮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이제 점장으로 이제 채택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거기 이제 오픈할 때 필요한 모든 공사 총 감독을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관리, 직원을 뽑고 관리하고 그것까지 제가 전부 다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이제 뭐 방탈출이라는 게 엄청 붐이고 뭐 그래가지고 사업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점장을 하면서 내가 한번 내 사업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고 그게 엄청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돈이 엄청 잘 벌리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대학교 전공이 이제 부동산이랑 도시개발 쪽 이제 전공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돈을 진짜 떼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다 해서 수유역에다가 3층짜리 총 평수로 하면 이제 한 100평 정도 됩니다. 메인 사거리에 있는 메인 거리에 있는 상가를 얻어서 네. 이제 그거를 만 3년 동안 운영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도 방탈출. 네, 그 방탈출을 똑같은 브랜치로 내 가지고 제가 거기서 뭐 방도 직접 만들고 문제도 네. 만들고 하면서 이제 만 3년 동안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서 네. 사실 운영이 조금 힘든 시기에 좀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그런 번아웃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네. 거의 하루도 못 쉬고 매일 일을 하고 그랬어가지고 번아웃이 좀 심하게 와서 매출도 떨어졌겠다. 빨리 털고 나가고 싶다 해서 이제 털고 그만두고 와인 공부를 이제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하고 바에서도 알바를 해가면서 이제 지금 아카이브 서울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업종을 네, 방탈출에서 와인바로 네, 맞습니다. 하게 되신 거네요. 네, 음. 제가 와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관심도 많고 무엇보다 좀 멋진 풍경을 보는 곳에서 가볍게 이렇게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공간. 네, 공간을 이제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그렇게 네. 해서 네,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저희 민성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네네. 아카이브 서울에 다녀왔었는데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 맞습니다. 야경이 보이는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네. 방탈출 처음 시작하실 때 점장으로 같이 이제 만들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민성 매니저님이 이제 처음에 아카이브 서울을 만드실 때 같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민석 씨가 제가 이제 수유역에서 이제 방탈출을 했었는데 네. 그때 있던 알바생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민석 씨가 군대를 갔다 오고
어떻게 또 합이 잘 맞아가지고 네. 이제 이번에 성수동에다 오픈할 건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열심히 잘 만들어서 이렇게 오. 오픈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인연으로 네, 엄청 맞습니다. 오래된 인연이신 거네요. 그쵸, 되게 오래됐습니다. 맨 처음 방탈출 오픈할 때부터 같이 있던 아. 이제 친구였어가지고 처음 여쭤보는 건데 게스트한테 네. 안호수 대표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J고요. 네. ENTJ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F랑 T랑 거의 좀 반반 이제 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랑 좀 비슷한 MBTI. 네. 김민석 매니저님은요? 저는 INFJ. 네,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인스타그램 컨텐츠는 누가 주로 만드세요? 지금 아카이브 서울은 제가 하고 있어요. 네. 왜 제가 여쭤봤게요? 어떤 그 성향 같은 거. 네, 안호수 대표님은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고 네, 감성적인 사람이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감성이 1도 없어가지고 김민석 매니저님인가? 여기 계셨다. 네. 근데 심지어 내가 생각했던 INF까지도 맞았어. 오. 네. 아 정말 신기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가장 최근에 검색했을 때는 T로 나왔습니다. 네, 그냥 네. 지금 들어봐도 T예요. 네, 합이 좋은 거죠 서로. 아, 네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왜 지금 시작해 볼까요라고 하냐면 네. 오늘 얘기가 길면 엄청 길어질 수 있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 네. 일단 이 자리의 특성상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네. 2년 반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세요?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성과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아니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뭐 지금은 뭐 엄청나게 크게 만족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만족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계절별로 좀 매출의 편차가 크다 보니 그래서 시기별로 좀 만족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안 그래 아무래도 이제 봄 가을 큰일 났어. 시즌이죠. 봄 가을이 사라지고 있는데 점점 봄 가을을 짧아지고 저기. 있는. 그러니까요. 아 저번 여름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네. 네. 그렇군요. 이제 2025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현재까지는 썩 좋아하는 계절이 아직 안 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훨씬 더 많이 풀리고 영상으로 다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괜찮을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봄 가을이 좋아하는데 계절이면 아주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은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건데 네, 그냥 맞습니다. 편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매출 편차가 네. 안 좋은 상황에서는 조금 이거 위기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봄 가을이 자꾸만 짧아지고 이 한 번 침체된 게 다시 끌어올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럴 때 좀 많이 위기감을 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인데 첫 번째 고민은 이제 우리가 그냥 와인바가 아니라 뷰가 정말 좋은 루프탑 와인바를 만드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다. 첫 번째 고민은 브랜딩에 대한 고민이지 참. 누구나 쉽게 와서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바를 구상하셨습니다. 근데 네. 브랜딩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질문이셨고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루프탑이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 다른 문제가 많다. 네 맞습니다. 비가 오면 바닥이 젖어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 여름이면 냉방을 할 수 없다는 거, 겨울에는 많은 양의 난로를 피워야 한다는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잘 안 되고 그 매력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주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고민이었고 네. 세 번째 고민이 이제 그 로드 손님이라고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죠. 네. 예, 길에서 그냥 쭉 즉흥적으로 오시는 손님이 있고 단골 손님들이 있지만 타겟팅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재방문에 대한 이런 니즈를 확보하는 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어요. 네. 2번과 3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2번 두 번째 고민이 네.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네네네. 저희 루프탑은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 다른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비가 오면 바닥이 젖어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여름이면 냉방을 할 수 없다는 것, 겨울에는 많은 양의 난로를 피워야 한다는 것. 그래도 최대한 자연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힘듦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길이고 매출의 감소도 감안하면서 운용 중인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손님들의 인식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인 겨울에도 따뜻한 루프탑을 SNS와 각종 공지사항에 적어두었지만 읽는 사람은 드물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항상 전화가 와서 루프탑이 따뜻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손님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서 다른 것보다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가 네. 겨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왜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연말이 껴 있잖아요. 네. 네, 연말에 와인바들은 대부분 다 잘 되고 음흠. 네. 그런데 좀 그런 루프탑이라는 인식 자체가 네. 좀 겨울에는 음. 쓸 수 있어? 음. 따뜻해봤자 얼마나 따뜻해. 음. 약간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질문이라는 게 소비자가 시장이 우리 브랜드에 던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질문하는 사람 입장이 돼 보면 한 사람은 아직 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맞습니다. 한 사람은 나를 경험한 사람. 그럼 여기서 우리의 자본금이 될 수 있는 건 둘 중에 어느 쪽일까요? 우리의 자본금, 앞으로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고객은 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경험을 해본 사람일까요? 경험을 해본 사람. 경험을 해본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되는 건 오늘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건데 너무 운영자 입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따가 세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답답해도 뭐야, 뭐 혹대로 하는데 왜 혹 붙여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네. 나중에 꼭 이 부분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네네. 지금은 그냥 여기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오고 가다 보니까 네. 리마인드 하기가 어려운데 다음에 한번 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질문이 있어요.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다시 오고 싶은 루프탑인가요?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오고 싶은 루프탑인가요?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왔을 때 대체 가능성이 적은 루프탑일까요? 이게 이제 지금 방문하신 손님 입장에서 네. 만약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들일까요가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체성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낸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누구나 편하게 와서 가볍게 와인을 즐기고 멋진 뷰를 감상하는 그런 와인바를 만들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컨셉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전문적인 용어로 쓴다고 한다면 UI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한 거지. 그렇죠. 근데 요즘 뭐가 유행이에요? UX가 유행이죠. 네. UX는 고객 경험에 의해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매장을 고객들이 경험해 보니까 내가 좋다라고 설계한 게 아닌 다른 걸로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한 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단골이 가장 좋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께 알려져 가지고 오고 싶어요 하는 곳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오고 싶어요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광고나 홍보를 떠나서 기존 고객의 경험담들이 가장 좋은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가 있나 찾아봤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한겨울 한여름이 우리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한겨울에는 한여름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냉방이 어려우니까 맞아요. 한겨울은 어떻게 그래도 조금은 커버가 가능하잖아요. 정말 폭설이 내리지 않는 이상. 맞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네. 루프탑이 현재는 이제 영업이 가능한 게 법적으로 됐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차량도 있고 네,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한겨울에는 그 전에 왔던 그곳이 다시 오고 싶은 루프탑인가? 내가 겨울에 경험을 해본 거지. 네. 네, 또는 내가 여름에 경험을 해본 거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를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꼭 데려가주고 싶어. 이 경험 나만 하고 싶지 않아. 여기 너무 좋은 게 있거든. 하고서 데려오고 싶은 건가? 또는 내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작은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 기념일에 이 광경 여기 아니면 안 돼. 라는 이런 대체 가능성의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죠? 고객이 우리 바, 그 다음에 우리 루프탑을 찾는 고객의 경험적 목표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와인을 좋아하시지만 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 읽어보고 왔습니다. 아, 네네. 네, 그 적어도 플레이스에 있는 고객 후기는 전부 다 한자 한자 다 키워드까지 뽑아서 읽고 왔거든요. 아, 네네. 왔는데 그 손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요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는 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고객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제대로 살려주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요소가 되겠죠. 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와인을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는 캐주얼한 와인바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애호가라고 한다면 어떤 와인이 존재하느냐 또는 어떤 소믈리에가 어떤 추천을 해주고 있느냐 또는 거기에 궁합이 맞는 어떤 음식들이 존재하느냐 또는 어떤 분위기 어떤 음악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아닌 게 이제 현재 우리 매장이라는 거죠. 우리 매장은 와인 애호가 분들도 분명히 방문하셨었는데 이분들이 봤을 때는 아 요거 조금 더 갖춰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남기셨고 거의 대부분의 고객은 압도적으로 와 이런 데가 있다니
여기 너무 멋져요.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즉 전문성보다는 경험적인 영역이 차지하는 게 더 크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 다시 찾는다면 어떤 이유로 다시 찾을까에 대한 연구와 관찰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즉 내가 만든 정체성이 아닌 고객이 경험한 정체성, 이 부분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더 가도 되겠습니까? 네. 세 번째 고민이 네. 성수 상권은 신규 유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단골 손님분들이 감사하게도 와주시지만 빈도가 낮아요. 지금의 생각으로는 와인바는 맛과 친절함도 기본으로 중요하지만 분위기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날이나 소개팅, 데이트를 위한 것으로 보이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프라이빗한 느낌을 원해서 오신 분들은 확실히 만족을 하고 가시는데 다른 우연히 온 분들에게는 편차가 꽤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매장을 원하는 타깃층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손님들에게 더욱 도달을 하고 싶은데 매장 운영이 2년이 지난 지금 자영업에서 타깃층 설정은 가능한 것인지, 설정이 불가능하다면 신규 유입 손님들에게 직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이 와인바에서 덜 부담을 느끼고 만족스러운 이용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질문이죠. 질문에 고민이 한 100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방탈출 카페 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탈출 카페는 고객분들에게 다시 방문을 일으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방의 퀄리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방의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문제가 또 재밌어야 바뀌어야 될 되고. 거고 아, 이런 요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저기 방탈출 카페 있는데 문제 어려워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바뀌어 뭐 주기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대 뭐 이런 재미적인 요소들이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인바는 맛도 중요하고 친절함도 중요하지만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타깃층 설정이 가능한 것인지라는 또 말씀도 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타깃을 다 써놓으셨어요. 아, 근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제가 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제가 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사장님께서 하신 네네. 거라서 네. 네. 3번은 제가 대답을 하는 게 네네네.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질문은 질문 내용에 답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한 날, 소개팅, 데이트 이런 이제 목적적 행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목적의 장소를 찾다 보니까 와인바가 하나 걸린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혀 바깥쪽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안쪽에서 바깥쪽을 바라보면 우리는 와인바야.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이죠. 근데 고객은 찾을 때 야, 기념일이야. 이번에 데이트 있어. 좀 더 뭔가 프라이빗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성수동에서 그런 데가 어디 있지? 라고 찾아보니까 뷰가 좋은 또는 뭐 루프바가 있는 루프탑이 있는 이런 식으로 찾다 보니 오게 된 확률이 높겠죠. 네. 네. 자, 여기서 아까 드리는 말씀인데 와인과 음식 분위기가 우리의 강점이라면 와인 애호가가 타깃이에요. 맞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인이 좋고 또 와인의 뭐 리스트가 다양하고 또 음식이나 분위기가 거기에 궁합이 맞는다고 한다면 그 애호가가 타깃이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제가 본 후기들이나 이런 블로그기나 뭐 그 블로그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영수증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단골이 오시거나 아니면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도 그 와인바의 전통적인 영역과 다른 가치를 찾는 분이 우리들의 타깃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네. 맞죠?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가격과 맛, 전문성을 따지는 손님은 기대 불일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지도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와서 분위기 좋은 데서 와인과 음식을 즐겼으면 좋겠어요라는 캐주얼한 영역을 했으니까. 네. 네, 맞죠? 지금도 그것을 포지셔닝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전통적인 와인바를 삼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분들에게도 우리의 특장점은 각인시킬 기회가 되긴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대 불일치가 발생한 거예요. 아, 나 와인 먹고 싶은데 성수동에서 여기 괜찮을 것 같아. 왔는데 와인 애호가로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좀 있어. 하지만 여기가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또 루프탑이라든지 시티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매혹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와인만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괜찮은 거점이야 라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전체가 환경적으로 갖춰진 요소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서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다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이 특별하려면 관광객이 왔을 때
서울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특성 외에 경험적으로 뭔가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가치를 느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그게 뭐지? 넷플릭스 드라마 나온 다음에 갓 그거 있잖아요. 드라마 다시. 갓이 유행했잖아요. 갓. 주지 그거 킹덤. 킹덤 그렇지. 역시 방탈출. 자,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뭐 케이팝 이런 것만 보다가 갓을 쓴 거를 보고서 막 아마존에서 갓이 엄청 팔리고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 외에 사람들이 느꼈던 새로운 가치적인 요소라서 와서 갓을 쓰고 사진을 찍고 이런 부분들이 한참 유행을 했죠. 근데 이제 좀 전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특장점을 각인시킬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개발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애초에 와인 애호가나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 기념일의 추억, 축하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기대일치가 될 확률이 높겠죠. 네, 이런 분들이 만족도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다고 느껴요. 그 손님들이 계산을 하고 나가실 때나 네. 들어오실 때부터 네. 그 텐션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텐션까지 나왔으니까 어떤 부분이 느낌적으로 다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뭐 예약을 하시고 네. 대부분 캐치 테이블로 예약을 하시면은 네. 그 메모를 남기시거든요. 네, 네, 어떤 네. 생일이라서 기념일이라서 오시면은 아 여기 너무 좋다. 예약을 잘한 것 같다. 이러고 이제 앉아서 만족스럽게 네. 기념일이니까 네. 메뉴에서도 네. 원하는 걸 이제 다 주문을 하시고 네. 여기 가시는 곳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고 그렇게 리뷰를 남겨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제 저희가 접근성이 좋아요. 네. 뚝섬역에서 한 30초 정도 걸으면 나오는데 네. 이제 성수가 워낙에 포화 상태다 보니까 네. 아직 갈 곳이 없어서 오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연히 좀 연령층으로 따지면은 20대 초반 친구들이 왔을 때 네. 좀 저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글라스나 간단한 안주 시키면은 가격이 이게 뭐야?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네. 근데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음. 그렇게 식사를 하고 가셨을 때 좀 네. 부담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글라스랑 간단한 식사를 하셨을 때는 다른 매장에 비해서도 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그 와인바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네. 좀 부담을 느끼고 딱 이제 매장이 열리면 딱 이제 가시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뭐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컨셉 브릴치가 아니라 타깃 브릴치죠. 네. 그러니까 와인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글라스 와인이나 뭐 이런 게 몇만 원 하는 게 뭐 부담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타깃 브릴치는 뭐냐면 우리가 부르지 않은 손님이 온 거예요. 네. 우리가 부르지 않은 손님이 그냥 무단 방문하신 거예요. 무단 방문해놓고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냥 나가시거나 불만으로 표현하시죠. 네. 예, 이때부터 이미 다 싫은 거야. 네. 내가 지금 지불할 가치의 한도를 넘겼는데 이게 이 정도 분위기에서 이 가격이면 괜찮은 가격이라는 기준이 안 맞으니까 네. 많이 다른 곳을 다녀봤다면 모를까 이런 거죠.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분위기와 기념일의 추억 축하, 즉 예약까지 해가지고 여길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기대일치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분들이 만족도도 높다고 표현해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가진 자원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니까. 하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애착을 갖게 할 수 있느냐라는 요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기 와서 만족을 했어. 만족은 뭐예요? 아, 나 여기 괜찮았어, 좋았어 이건데 애착은 뭘까요? 또 가고 싶어. 네. 네, 애착은 이분들 마이크 안 가까이 가도 될 것 같아요. 울림통들이 좋아가지고. 애착은 뭐냐면 아, 나 여기 또 가고 싶어, 또는 이 사람하고 함께 다시 오고 싶어, 그리고 또는 내가 어떤 의미 때문에 다시 오고 싶어. 즉 여러분이 오늘 계속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경험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가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아까 캐치 테이블로 예약하실 때 메모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특정 공간에 방문하실 때 메모까지 하시게 되면 이분들이 원하는 기대 영역은 보통의 일반 손님보다 높다. 예, 네. 높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를 선택했을 때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목적이 중요한 거죠.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방문 목적에 따른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이벤트라는 게 우리 이벤트 얘기하면 대한민국 맨날 막 시끄럽게 어서 오십시오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센스, 네. 예, 어떤 플레이팅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매장에서 준비한 간단한 기념일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다든가 이런 게 이제 이벤트겠죠. 이게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기념일이라는 것은 추억이 남는 거잖아요. 네. 근데 리마인드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거 또 나 꼰대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 얘기하는데 제가 50대라서 이게 진지하게 듣지 말고 가볍게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겁에 질려서 하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위시 카드를 쓰거나 서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썼을 때 그것을 우리가 대신 보내준다거나 메시지로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 네. 다시 한번 그분이 주신 메시지를 다시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드린다던가 하는 예전에 타임캐슐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사실 저는 지금 우리 매장에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적 영역. 네. 네, 아까 방탈출 말씀하셨지만 재미라는 것은 꼭 유쾌하고 발랄하고 이것만 재미가 아니라 나를 뭔가 다시 끌어당기고 붙잡는 재미도 재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설계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서 메인을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빌드업을 한 거고요. 가장 메인 첫 번째. 네, 첫 번째 고민에 이제 들어서야 되는데 네. 혹시 윤수빈님께서는 그 사이에 네.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저는 근데 궁금했던 게 개인적으로 네네. 딱 그 아카이브 서울에 방문했었을 때 제일 저도 우아했던 게 뭐였냐면 그날이 날씨가 좋기도 했지만 성수에서 저는 남산타워를 처음 봤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남산타워가 보이고 되게 정말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러 오거나 아니면 뭐 생일날 친구들끼리 어떤 파티 겸 네 이렇게 소소하게 뭔가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내기에 너무 좋겠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왜 몰랐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성수에서 한 2년 정도 있었던 기간이 있었던 터라 네. 이거를 알았으면 조금 더 주변에 많이 소문을 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 질문에도 적어주셨지만 워낙 사실 성수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바뀌잖아요. 많이 바뀌죠. 요즘도 많이 바뀌나요? 진짜 많이 바뀝니다. 네, 뭐 들어오는 입점 업체, 뭐 폐점하는 업체 네.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 계속 뭔가 이 성수라는 공간 자체가 한 몇 달 있다가 가보면 거리가 또 바뀌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자체를 네. 어떻게 보면 좀 체험한다? 아, 그쵸. 이런 느낌도 좀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 거리 특성상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럼에도 네. 뭐 이번에 저기 새로 생겼으니까 저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약간 마치 어떤 구매를 하는 뭐 식사를 하던 뭐 이벤트처럼 뭐 술을 도장 마시러 깨기. 가든 네 약간 도장 깨기처럼 네, 맞습니다. 체험을 하는 게임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네, 제가 그냥 생각을 했었을 때 네.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고 싶은 아지트 네. 아니면 거기는 진짜 실패 안 해. 라고 누군가한테 추천하고 싶은 네, 단골 가게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 욕심? 네, 욕구? 그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저희 집 근처에 네. 이제 정말 작은 위스키 바를 제가 발견을 해서 네네. 여기는 내가 단골을 해야겠다라는 아. 마음이 처음으로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생각을 이제 이 질문을 보고 했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취향이 탁 하고 맞으면 단골을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네. 이런 성수 안에서도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카이브 서울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의 취향을 정말 딱 저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네.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작자 입장에서. 저는 그 질문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만 첫 번째 질문에도 이제 적혀 있지만 저는 누구나 편하게 와서 간단하게 한 잔이라도 하고 갈 수 있는 좋은 뷰에 좋은 음악과 그런 거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가장 많이 컸어요. 그게 가장 주 타겟으로 잡았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음식 종류도 엄청 많지 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방도 굉장히 좁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안주, 그다음에 보장된 맛을 유지하면서 되게 아지트처럼 그냥 편하게 와서 한두 잔씩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기대를 했지만 사실 또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바로 이게 다 되면은 뭐 사업 다 성공하겠죠. 아무튼 제가 원했던 딱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좋은 뷰에 그다음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싼 글라스 와인도 있고 네. 부담되지 않는 네, 선에서. 맞습니다. 멋진 풍경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수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곳 진짜 거의 없거든요. 진짜 예쁘고 노을도 너무 예쁘고 거기다가 이제 시티뷰로 이제 그 아크로폴레랑 이제 갤러리아 폴레까지 쫙 다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저기 멀리 보이면 압구정까지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멋진 뷰에서 멋진 노을과 함께 연인과 그냥 간단하게 한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가장 전 킬링 포인트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매장 딱 구성할 때.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쉬운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 패스하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네. 누구나라고 얘기했다가 네. 뷰를 보면서 연인과 함께 이렇게 네.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쓴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면 조건이 있어요. 네. 와인이 지금보다 더 문턱이 없다. 네, 맞습니다. 와인이 지금보다 더 펍처럼 네. 더 대중화된 한국 사회다. 네. 심지어 그 대중화가 연령대나 수입과도 상관없이 더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쉽게 와서 간단하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연인과 쉽게 와서 간단하게 와인바에서 뷰를 보면서 한다. 우리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아, 그렇죠. 그런 네. 연인은 어떤 연인일까요? 아지트처럼 여기를 계속 찾는 연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적겠죠. 네.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근거 없이 얘기해도 네. 그냥 통상적인 상식으로만 봐도 적겠죠. 네. 이게 뭐냐면 드라마를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 브랜드를 할 때 브랜드 또는 매장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만큼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쓰는가예요. 네. 그 드라마는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왜 와서 어떤 시간을 얼만큼 흥겹게 보내고 좋게 보내는가 이 드라마가 완성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드라마의 중요한 것은 세트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주인공 네. 우리의 주인공은 손님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말을 왜 꼬치꼬치 캐묻냐면 하시는 말씀 속에 평상시에 대해 생각이 담겨 있어요. 나는 접근성이 좋다. 근데 그 접근성이라는 것이 역에서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접근성이 좋다가 주차장이 넓으냐도 접근성이 좋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가격이 그쵸. 싼 것도 접근성이 좋은 거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이 적합하게 맞아 떨어지면 지금은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네. 예전에 저가 여러분 나이 때는 접근성이 좋다 하면 말 그대로 역이 가깝거나 네. 네.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괜찮냐, 메뉴가 뭐 내가 원하는 메뉴가 있느냐, 맞습니다. 이런 주차장이 많으냐 이런 부분도 접근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핫플레이스가 되면 네. 만약에 20대 대학생들한테 핫플레이스가 되잖아요. 그럼 방학 때 캐리어 끌고 올라와서 서울 투어할 때 가는 곳이 돼요. 아, 이분들한테는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저기 핫플레이스인데 인스타그램에 여기 한 번은 갔다 왔다는 걸 서울 갔다 왔으면 올려야 돼.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접근성의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찾아가기 쉬운가, 네. 내가 웨이팅을 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드라마의 공통점을 잘 보시면 배역이 좋고 뭐 미장센이 훌륭하고 뭐 화면에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은 오래 살아남는 것들이 어떤 게 오래 살아남냐면 영화 애호가 네. 또는 영화 전공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오랫동안 계속 회자해요. 근데 대중적으로 성공하는 건 뭐죠? 스토리의 탄탄함, 또 나하고의 결부성, 뭐 어떤 반전, 다시 볼 수 없는 이런 임팩트 있는 이야기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세요. 우리는 카메라 감독 좋고 세트 너무 좋고 촬영 로케이션 너무 좋은 거야.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뭔가 준비한 미술 감독도 너무 좋은 감독인 거야. 네. 헌데 스토리가 네. 우리가 생각한 스토리와 이 관객이 보는 스토리가 약간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수정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매장 오픈 전에 구상했을 때는 이라고 말씀하셨던 누구나 쉽게 와서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바가 네. 아니다.
이건 우리의 UI적 관점이고 네. UX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유가 뭐냐면 와인을 아주 편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와인이라는 개념을 어떤 뭐 이제 신의 물방울 네, 네. 뭐 이런 걸 알지 않아도 네. 내가 와인이 뭐 칠레 와인이 뭐가 다르고 미국 와인이 뭐가 다르고 이런 걸 몰라도 되는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화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화는 어디 있죠? 유럽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는 그냥 우리가 소주 먹듯이 와인을 먹으니까 네, 테이블 와인도 다 그런 있는. 곳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나머지가 적합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객들이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칭찬해주는 영역들이 뭔가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 써놨어요. 네이버 플레이스 모든 후기를 읽은 소감. 키워드 아름다운 풍경, 아늑한 공간, 나 성공한 것 같아. 로맨틱, 시티뷰, 대화하기 좋다, 친절하다, 프라이빗하다. 이 모든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졌냐면 아주 간혹 서너 명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거의 대부분 둘 또는 뭐 많아봤자 넷. 네. 이 광경이 계속 보였어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남기신 모든 내용들이.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서 얘기할 때 친절하다가 저는 친절하다가 뷰가 좋아보다 많은 데를 처음 봤어요. 뷰를 강점으로 내세웠는데 너무 친절하대. 친절하다 포인트 점수가 되게 높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와인이 너무 좋았어요라든지 뭐 추천이 너무 좋았어요라든지 음식의 궁합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는 별로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맛있다. 네. 네, 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글라스 와인이 이렇게 비싸도 되는가 와. 네. 또는 이런 와인은 괜찮았다. 네. 요 정도가 나오는데 나머지 전부 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는 이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 지금 되게 아늑하고 뭔가 따뜻하고 근데 굉장히 근사한 뷰가 있는 곳에서 지금 좋은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우리가 고객이 우리한테 보고 싶은 드라마는 이 드라마니까 시나리오도 그럼 이걸 더 최적화시킬 수 있고 이걸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나리오 수정이 있어야 되겠죠. 덕후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참여한 시장은 선호도, 대중의 선호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첫 번째 고민을 읽어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이 대망의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매장 오픈 전에 구상을 했을 때 누구나 쉽게 와서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바를 구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식보다는 성수동의 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산타워가 보이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성동구에서. 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고객들이 많이 얘기하셨던 그 밤의 시티뷰. 네. 기가 막히죠. 저도 사진 몇 장 봤는데 좋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성수동의 뷰, 그다음에 와인의 다양성. 그러니까 와인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아마 사장님이 와인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사장님 생각의 다양성일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접근하기 쉽게 네. 이렇게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게라는 그런 다양성일 거예요. 그다음 매장의 인테리어, 브랜딩을 통해서 손님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브랜딩이라는 게 로고, 굿즈, 마케팅 방식부터 SNS 관리까지 범위가 끝이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안 가면 네.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네. 그죠? 네네. 드라마가 내 뜻대로 가면 내가 뭘 해도 좋은 반응이 나올 거고 그럼 오히려 날 보고 사람들이 브랜딩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브랜딩이 부족한가? 브랜딩은 뭐지? 하다 보면 로고, 디자인, 컬러, 굿즈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예요. 네. 예,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 마시고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저희 매장의 포지션일 때 어느 정도의 브랜딩이 적당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비슷한 무드의 다른 매장에 예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뭐 스카이 라운지에 해당되는 강남의 좋은 곳들을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네. 다 달라요. 성공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뷰 맛집이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뷰 맛집은 그 뷰가 없는 곳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거고 네. 뷰가 있는 곳에서는 경쟁력이 똑같은 거고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브랜딩이 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브랜딩은 우리 고객, 나를 만나면 좋아할 것 같은 고객과의 관계 관리예요. 네. 브랜딩이라는 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오랫동안 지속성 있게 어떤 부분에서 신뢰도를 받고 대체 불가능성이 있어야 브랜드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럼 그건 뭐예요? 시장이 나를 계속 좋아해주고 맞습니다. 나를 추천해주고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말해주는 팬덤이 형성되거나 단골이 형성됐을 때 그때가 브랜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은 고객과의 관계 관리에 있어서 그 관계도의 질을 높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매장 규모가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크지 않아요. 네, 작습니다. 근데 여기 왔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아지트 같은 느낌 때문에 애착이 가거나 네. 사장님이 여러분 굉장히 훈남이십니다. 비디오 찍고 아니요. 있구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어떤 애착이 생겨서 또는 내가 여기서 경험에 대한 애착이 생겨서 그 관계도의 질을 높이고 또는 이런 곳을 아까 수빈님이 말씀하셨는데 몰랐던 거예요. 매출이 내 맘대로 안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기존 고객이 이탈하거나 네. 추천을 안 하거나 또 하나는 여기를 알면 좋아할 만한 분들이 내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크죠. 대부분은 두 번째만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전 지금 방금 브랜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브랜딩은 로고, 컬러, 굿즈 이거는 눈에 띄는 영역에 대한 브랜딩을 얘기하는 거고 네. 진짜 브랜딩은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들, 우리를 찾았을 때 오 이런 데가 다 있었네 하고 박수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애착을 갖게 만드는 게 브랜딩이에요. 포인트가 약간 달라요. 네. 저하고 얘기하실 때 공통점은 꼭 반드시 나중에 뭐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걸 들으시고 생각하시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고객과의 관계 관리의 밀도를 높이려면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고객이요. 제가 보니까 아까 수빈님이 내가 왜 몰랐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수동에 살기까지 했었는데 그럼 웬만한 데 좀 다녀봤는데 내가 여기를 왜 몰랐지?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아카이브 서울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수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고를 한 거죠. 그죠? 네. 검색을 해봤거나 맞습니다. 이제 내가 특히 기념일 이런 거니까 네. 막 찾고 찾다가 네. 드디어 보석 같은 곳을 찾았어.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니까 전화해서 막 귀찮게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네.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알고 찾아오셨을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또는 어떤 목적으로 찾다가 우리를 찾아냈는지를 그걸 아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아시면 안 돼요. 지금 매니저님과 사장님이 각각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 내용에도 약간씩 편차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때 제가 아까 왜 MBTI 여쭤봤냐면 원래 사장님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질문의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증은 네. 우리 사장님께서는 네. 매장에 네. 시간 투여를 많이 하시나요? 시간 투자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그러니까 말씀드립니까? 전략, 네. 기획, 영업 방향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말씀 드리는지 맞춰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볼까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한쪽은 합리, 네. 근거, 계획, 명확, 구체적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한쪽은 감성, 네, 맞습니다. 네, 분위기, 따뜻함 이런 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질문 내용을 보면 분위기 또 지금 현재 상황이 감성적인 영역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아까 방탈출 카페를 처음 설계부터 해가지고 막 만드셨던 있죠. 네. 그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제가 봤던 전략의 부재가 여기서 발생하는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맵이 없는 거죠. 고객이 원래 합리적인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우리를 도대체 어디서 보고 오지? 뭘로 검색하지? 검색어는 뭐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검색을 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이 돼야 궁금증이 풀리거든요. 원래는 그거를 이제 감도가 좋으신 분들은 시장 수사 막 하신 다음에 내가 이런 것들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거를 맞춰서. 그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탈출 카페를 하실 때는 알바를 하면서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방탈출 카페를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오고 어떻게 좋아하고 이게 있으니까 오픈했을 때 문제가 없고 거기서 자기 확신이 분명하니까 대형 매장도 열으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와인 쪽으로 이제 넘어가실 때 번아웃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때 가셨을 때 와인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아까는 방탈출 카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안 쓰셨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기계적으로 사업을 바라보던 사람이 감성적으로 사업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아마 수유역에 3층짜리를 하실 때는 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공학적인 게 있었을 거예요. 네,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네, 그렇죠. 네. 여기는 완벽한 설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완벽한 설계가 빠진 대신 감성 충만의 영역을 가져갔기 때문에 네.
설계적인 부분을 즉 전략적인 부분을 지금 찾아 나가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소스가 되게 많다라고 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어떻게 우리를 아는 수고를 겪으셨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도의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우연히 본인이 검색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왔다면 어떤 부분에 사로잡혀서 방문했을까? 어떤 게 끌어당겼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고객에게 우리의 정보를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을까? 이 부분도 보셔야 돼요. 플레이스에 고객이 우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정보가 충분히 들어가 있을까라든지 내가 검색해서 나 이번에 정말 이젠 사귀자. 요즘엔 뭐 우리 때는 결혼만 프로포즈했는데 사귀자도 프로포즈잖아요. 뭐 이런 걸 하려고 찾았는데 네. 거기에 적합도가 분명히 존재하는가. 네. 그러니까 고객이 이런 목적으로 왔구나 해서 센스 있게 거기에 맞춰 서비스를 해주는 건 밖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서비스 해주는 건 보일 수도 있고. 자, 밖으로라는 것은 이분들과 우리 말고 그거는 안 보이겠죠. 네. 이분들이 우리가 원래 이거 가지고 있는 기본 자세야. 그리고 딱 눈치가 저런 눈치면 요 정도는 해줄 수 있어가 정책적으로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센스예요. 그렇죠. 센스는 상대방이 나를 적극적으로 막 알려주기 전에는 공식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 상품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과 플레이스를 보고서 제가 또 하나 느낀 점이 뭐냐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매니저님 MBTI까지 여쭤보게 된 게 내 감성과 고객 감성이 시점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 저랑 미팅 끝난 다음에 네. 미팅이래. 아닙니다. 이거 미팅이 아니라 그냥 라디오예요. 네. 끝나신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 고객분들이 플레이스에 올려주시는 사진이든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올리시고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의 그 시점이나 각도나 이 강조하는 부분과 고객이 경험한 후에 올리시는 게 완전 달라요. 이해되세요? 네.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느라 보고 싶어하는 걸 보여주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고객은 후기까지 남기고 사진을 찍을 때는 이게 좋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좋았던 부분을 다른 사람도 보면 좋아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자랑. 이걸 왜 몰라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가게가 대형이 아니라는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고객이 판단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네, 판단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려를 해요. 그 순간에 또 한 번의 접촉 가능성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왜 몰랐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찾아오는 율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더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소비자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고객이 찾아오면 뭐가 좋아지냐면 내가 원하는 고객이 찾아오겠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후기는 쌓이잖아요. 2년 반 동안 뭐 200 몇십 개의 네. 그 후기가 쌓여 있던데 네. 그걸 보면 가끔 짜증나는 극단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뭐야, 뭐 이분은 진짜 그냥 뭐 메뉴도 마음에 안 들어, 와인도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네. 결론은 뭐냐면 나하고 안 맞는 곳에 왔다. 그러니까 모든 게 미워 보이는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전부 다 뭐 100명 중에 99명이 친절하다고 하는데 친절이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뭐 음식에다 우리가 뭐야 된장을 탔겠어, 뭘 탔겠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했던 타깃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원했던 타깃은 이제 수정돼야 되는 건 맞죠. 원래 누구나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연인이 연예인. CTV를 보면서 네. 이것처럼. 근데 그 연인이 뭐 친구, 그 남사친, 여사친일 수도 있고 네. 지금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결혼기념일 말씀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너무 좋았다라고 네. 말씀하시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기념일을 예, 축하해주고 싶은 분들이 오는 건데 그냥 저기 뭐 3차로 한번 가볼까? 이러고서 왔다가 들어와서 체면 때문에 못 나가고 막 그냥 뭐라고 막 쌓아 붙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자기 불만을 여기다가 화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돼요.
약간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저희가 뭐 프로모션이든 아니면 뭐 진짜 조그마한 레터링 서비스라도 이런 식으로 고객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것 때문에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할까요? 원래 안호서 대표님이 사업 잘하실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와인바 루프탑, 자 루프탑 곱하기 와인바 하면 고급이에요, 저급이에요? 고급이죠. 그냥 고급이죠. 네. 근데 그 루프탑이 저길 수도 있잖아, 옥탑방일 수도 있잖아. 음. 그 와인이 그냥 내추럴 와인 막 어디서 막 가져온 이런 걸 수도 있잖아.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루프탑 곱하기 와인바 하면 되게 멋지고 근사한 곳으로 생각한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멋지고 근사한 곳에 내가 오는데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 성지처럼 알려진 게 아니라 맞습니다. 누군가들이 와서 추억을 남기고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필요한 장치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이게 안호서 대표님의 원래 사업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저는 그 공학적인 부분이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학적인 설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김민석 매니저님이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올리시거나 하실 때도 너무 개인적 감성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고객과 공유할 수 있는 감성이 아니라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감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김민석 매니저님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죠. 연애하고 계신가요? 아니 연애. 딱 이 감성이에요. 아니 이쯤 되면 한번 웃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웃지 않으니까 할 말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외로움, 쓸쓸함, 어떤 고즈넉함 이런 감성이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고객이 느끼는 그 감도를 잘 보시면 그 후기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후기에 댓글을 다신 게 2023년도 2월 달이에요. 올해. 예, 1월 24년도 2월인가? 뭐 23년도 1월, 23년도 네. 1월 30일부터 달기 시작해서 2월 며칠까지 가셨는데 몇 개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뭐 그때 갑자기 뭔가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고객과 함께 애착이 가는 그런 브랜드로 만들고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딩이란 고객 관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기대하는 게 있는 거야. 내가 여기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고 내가 여기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은 영역이 있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결혼기념일인데 너무 좋았다라든지 생일이었는데 너무 좋았다라든지 우리 그 커플끼리 친구랑 또는 연인과 와서 대화를 하기가 너무 좋았다든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기억이 나요라든지 뭐 좋으셨다면 다음에도 저희가 또 다른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은 지금 100평짜리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50석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네. 즉 이곳은 사업적으로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삼국지에 그런 말이 나와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닭이에요, 소예요? 규모로 따지면 닭이죠. 닭이죠. 근데 소 잡는 칼의 마인드로 가게 되면 이건 깨부서져요. 네. 그죠? 근데 우리가 되게 대형 매장이야.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막 소소하고 아늑하고 관계 밀도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시장이 축소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맞추어서 브랜드의 고객 니즈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방탈출 카페 알바하고 그 다음에 분점 점장님 하셨을 때 네. 그때 규모를 생각하면 수익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리고 어디 와인바에서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 현재 생태계는 처음 그때 그 생각 구조 이게 훨씬 더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아까 사장이 바라보는 시점과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바라보는 시점과 고객이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 매장의 매니저로서 대표로서 바라보는 우리 매장과 고객이 밖에서 바라보고 들어오는 와서 경험하는 것은 시점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 상황 차이도 크다. 이분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생각할 거를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지만 되게 간단한 답 하나가 있어요. 그 간단한 답 하나면 내가 원하는 타깃 고객이 계속 줄을 설 수도 있어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면 말아요. 근데 그 답이 너무 싱거워요. 싱겁고 가장 쉬울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거기도 해요. 뭐죠? 뭐죠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왓 분석 해본 적 있어요?
SWT. 아니요. 대학 다닐 때는 많이 해봤는데. 그치, 부동산학과 네. 나오셨으니까 도시개발이니까. 네 맞아요. 예, 맨날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소 보셨죠. 그럼 우리 강점이 뭐예요? 누구나 보면 와우라고 한 번쯤은 할 만한 그렇죠. 이게 우리 강점이죠. 네. 약점 뭐예요? 계절. 아니에요. 그 부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강점이 제대로 살면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안 되게 돼요. 규모가 작은 건가요? 뭘까요? 약점은 우리의 우리의 고발을 잡지 못한다. 아니 애초에 그거는 타겟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저희가 좀 타겟팅을 좀 잘못하고 있었다. 아니 그거는 또 저희의 약점. 우리 약점은 하드웨어만 있다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으로 두 분의 약점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 안 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그 흔적을 찾으려고 인스타그램까지 가서 다른 분들이 아카이브 서울 태그 거신 거 해시태그 거신 것도 좀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 똑같은 사진이 나와요. 다 똑같은 메뉴를 찍고 있고 맞아요. 다 똑같은 뷰를 찍고 있고 다 똑같은 각도예요. 네. 지금 이건 뭐예요? 미천이 이게 다다 네. 뜻이에요. 네.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미천은 끝났잖아요. 네.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소프트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만이 줄 수 있는 감동이라는 개념, 네. 어떤 그 장치로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가 정말 괜찮은 장소인 것 같아.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이 다음에 여기서 뭔가 근사한 일이 벌어지면 오고 싶을 확률이 남들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 없는 거예요. 고객과 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벤트, 행사, 정책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장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십니까라고 여쭤본 게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이 중심 코어에 들어가서 네. 바라보면 결국엔 손님이 단골이 돼야 되는데 네. 계속 찾아와 줘야 되는데 왜냐면 방탈출은 수요가 많지만 이 영역은 규모도 작기 때문에 밑바탕 돼주시는 적어도 2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하게 오시는 손님들의 양이 늘어나면 되는 건데 네. 왜 그게 안 될까를 생각하시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 개발을 생각하실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 요소는 뭐냐면 또 질문이요. 기회는 뭘까요, 우리한테? 기회요. 음. 뭐 소프트웨어적인 게 없는 게 기회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기회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많다가 기회예요. 그렇죠.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네, 이게 뭐냐면 이만큼 오늘 기념일 있는 사람, 내일 주말에 기념일 있어. 그렇죠. 이만큼이. 네.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그리고 나는 성수동에서 데이트를 할 거야. 네. 근데 마지막 피날레는 근사한 데서 하고 싶어. 네. 이런 분들이 찾고 찾아서 보물을 찾는 사람들 같은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아깝고 비효율적인 거예요. 네. 중간에 자기 기준을 얼마나 많이 제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네.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보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캐치 테이블이 터지거나 사장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보통의 맛집들이 가져가는 로직이거든요. 네. 예, 딱 필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다. 자, 전략적 질문. 네. 우리는 누구에게 언제 왜 좋을까요?가 전략적 질문이에요. 자, 우리는 즉 그 손님들. 저희 말씀하셨어요. 아카이브 서울. 네네. 서울 아카이브라고 자꾸 아카이브 서울. 네. 아카이브 서울은 누구에게 언제 왜 좋을까요를 최상의 답을 한번 결정해 봅시다. 누구에게 가장 최상으로 좋죠?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연인들한테 가장 그렇죠. 언제 좋죠? 기념일에. 기념일에 좋죠. 네. 왜 좋죠? 분위기가 좋고. 우화가 나오니까. 네. 본인이 제 발로 가셨지만 네네. 혹시나 썸 타는 남자가 우리 수빈님한테 오늘 와인 별로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술도 별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 가지 딱 했는데 밤에 갔어. 너무 이게 또 날씨가 좋은 봄 가을이야. 여러분이 자랑하는. 근데 CCTV가 쫙 펼쳐졌어. 그렇죠. 남산터 불빛까지 반짝거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죠. 한 번은 먹힌다. 네. 자, 한 번은 먹힌다.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 예, 자 이게 전략적 질문이에요. 네. 전략적 질문이란 이 질문에 하나씩 대답을 하면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소중하거나 중요한 사람이 있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자, 언제 축하할 일 또는 선물, 이벤트, 고백
기념, 우리만의 추억 또는 인상 깊은 경험 이런 걸 남기고 싶은 거예요. 왜? 이분들이 왜 근데 우리를 선택했지? 뷰가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만족의 수준을 넘어서 우아라는 감동하고 나 지금 너무 좋아.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이런 행복을 주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합시다. 그럼 이런 목적으로 예약을 하거나 알아보는 사람은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죠. 네, 그런 목적은. 네, 네. 그게 지금 아카이브 서울이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적이지 않다가 나쁜 거 아니에요. 남성, 특히 연인 관계의 남성에게 대중적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정말 최상의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연인이 바뀌었는데 또 여기 올 수도 있어요. 아, 그때 그 효과가 너무 좋아서.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 매일 소개팅 하시는 분 있어요. 여태까지 한 9번 왔나? 이거 유튜브까지 가는데. 근데 뭐 그런 거 되게 그분은 좋은 모르겠- 것 같아요. 소개팅 필승하는 곳이다. 네, 그래서 한 9번인가 왔는데 여자가 다 바뀝니다. 네. 계속. 어. 그리고 근데 진짜 말씀 너무 좋았던 게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네. 제 친구가 이제 성수동에서 소개팅 해야 되는데 뭐 어디 괜찮은 데 있냐? 이렇게 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 성수동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 야 그냥 그럴 거면 우리 매장 와서 해. 네. 우리 매장이 좋아. 네. 라고 저도 알게 모르게 추천을 하고 있었네요. 네. 친구들한테. 네. 자 보세요. 예전에 어떤 사장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몇 번을 망하셨어요. 실제 사례예요. 네. 근데 이분이 주얼리 사업을 여셨어요. 네. 근데 주얼리 계통은 또 워낙에 3대째 하고 있고 네.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여성 주얼리를 하셨는데 네. 타깃을 남성으로 삼으셨어요. 선물하는. 네. 아. 그래서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팀플. 네. 이 남성의 팀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보나마나 목걸이 하나 사가지고 선물하려고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브랜드에서는 아니야 바보야. 그러면 안 돼. 하고서 고민형을 만들어요. 선물할 때 함께 줄 수 있는 고민형.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하시는 직원분이 있어요. 메시지를 주시면 손글씨로 캘리그라피를 해요. 주얼리는 객단가가 높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선택만 해. 나머지 이거의 성공 확률은 우리가 높여줄게. 이런 개념의 센스를 발휘한 거예요. 이벤트로 묶어서 파는 거네요. 네, 결국에는. 맞춤형은 아닌데 네. 메뉴판이 다른 거죠. 아. 다른 메뉴판은 상품만 존재하는데 여기는 네가 만약에 프로포즈를 준비한다면, 네가 만약에 생일 선물로 이걸 준비한다면, 네가 만약에 고백을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여성 직원들하고 사장님이 남자분이신데 맨날 모여서 했던 게 그거였대요. 야, 네가 고백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가 오버하지 않는 거야? 네가 지금 기념일이야. 결혼기념일은 어떤 걸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세트로 구성하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주얼리 값은 그대로 받지만 네. 다른 곳보다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게 이제 마케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익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고객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이걸 줄여주면 맞아요. 고객은 가치를 사요. 그럼 지금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 칭찬받게 해줄게요. 여길 예약한 분이 칭찬받게 해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이버 예약도 있죠. 네,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이든 캐치테이블이든 아까 메모란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쓰게 유도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쓰게 유도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고객을 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전쟁터에서 네. 내가 고객의 마음을 이겨야 우리가 돈을 벌잖아. 그렇죠. 그러면 손자병법에 맨날 나오잖아. 지피지기.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며. 그러니까 백성이죠. 적을 딱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사실 센스는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빈님이 이제 선생님과 같이 어떤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직접 나와. 큰 식당인데 사장님 오셔가지고 아 대표님 오셨습니까? 뭐 불편하신 거 뭐 일행분은 뭐가 필요하십니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굉장히 좋죠. 네. 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그 손님에게 어떤 접객 서비스를 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작전이 왜 주요해요? 우리는 규모가 작기 작으니까. 때문이에요. 이게 경쟁력이에요. 경쟁력이란 다른 곳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거여야 되는데 사람이 투입될수록 흉내내기 어려워요. 시스템이나 어떤 물건이 투입되면 흉내내기 쉽죠. 아, 사은품 드릴게요라든지 뭐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사람이 작동하는 시스템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가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전 괜찮은데 센스 네. 들었기 죄송합니다. 들었기 힘들다고 할 뻔했는데. 근데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걸 이제 전략적으로 질문을 방금 던져주신 거잖아요. 네,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주는가. 네, 네. 근데 이 타겟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음. 하나가 분명한 게 좋나요? 아니면 여러 개가 있는 게 좋나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시대는 대기업이 되게 어려운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큰 환경을 만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음. 때문에 지금은 독립시장, 나만의 컨셉이 강력하고 뾰족할수록 잘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타깃을 우리는 세 종류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 거야. 그 세 종류가 이런 거지. 뭐 남녀, 친구, 즉 약간 애틋한 관계, 또는 이미 결혼했어, 기념일 관계, 네. 또는 축하해 줄 거야. 특히 어떤 축하, 여기 와서 뭐 동창회 축하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커플들이나 이런 뭐 남사친 여사친의 축하, 즉 우리는 커플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아. 결혼 전 커플, 결혼 후 커플, 기념일이 있는 커플. 아. 요 세 종류로 하게 되면 이분들이 여긴 그게 좋대라고 해서 올 수 있어요. 왔는데 뭘 보게 돼요? 이제 우리가 가진 하드웨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목적으로 왔는데 하드웨어를 보는 것과 하드웨어를 목적으로 왔을 때 내가 뭔가 불편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의 강점은 소프트웨어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큰 타겟을 하나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분화된 것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 게 베스트일까요? 지금 뭐 크게 보면 큰 건데 대한민국 모든 커플을 생각하면 큰 거니까요. 네. 하지만 그냥 어쨌든 커플, 저람이래요. 커플이다. 근데 세 종류의 커플이다. 결혼 전 커플, 결혼 후 커플, 기념일 있는 커플. 자, 잡혔죠. 근데 이왕이면 성수동에서 이제 선택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 그렇게 따지면 연령대가 벌써 나오겠죠. 딱 나오죠. 네. 20, 30대. 그렇죠. 20, 30대가 주력이 되겠죠. 네. 여기서 더 넘어가는 40대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근처에 거주하시거나 그쵸. 성수동이 원래 이제 구역이거나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겠죠. 자, 그럼 이제 점점 고객의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여성일 확률이 높고 네. 준비는 남성이 할 확률이 높죠. 진짜. 네, 맞습니다. 그 하나만 더 추가해도 될까요? 네네. 그 남성분들은 그게 없는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생일 파티를 어떻게든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네네. 다 하시더라고요. 좋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네. 저희가 케이크 반입이 무료로 이제 다 그냥 이게 가능한데 네. 여성분들끼리 오셔서 생일 파티 해주고 조그만 케이크 나눠 먹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네. 기념일도 많지만 네. 그분들을 또 타깃으로 해도 네. 너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너무 나쁘지 않죠. 네. 거기서 소프트웨어 뭐 개발할 수 있을까요? 뭐 엄청나게 큰 뭐 서프라이즈 이런 건 아니더라도 네. 뭐 레터링 서비스나 네. 아니면은 뭐 조그마한 뭐 꽃 같은 거라던가 네,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정도의 네. 사소한 터치만 들어가도 되게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안 가봤는데 네. 일단은 사진빨이 좋아요. 네, 네, 사진빨이 좋은데 그 사진빨이 공간적으로만 나와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너무 좋았으면 인물적으로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포토존을 만들어놨는데 포토존을 찍고 그 앞에 인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포토존이 아니다. 네, 포토존이라는 건 그게 예뻐서 찍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찍어야 더 예뻐지는 거니까 네, 그런 요소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거기까지 좋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면 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예, 벌써 오고 있는 거예요. 남성분이 만약에 예약을 하고 계시다. 그럼 이분은 뭐예요? 편하게 생각하면 돼. 우리 셋이 남성이잖아요. 네. 남성은 무슨 짓을 해도 바보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바보예요. 아,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을 도와줘야 돼요. 네. 여성분들은 뭘까요? 주인공이죠. 네. 네. 예, 요거를 잘 살려주셔야 돼요. 아, 이런 부분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필승법은 뭐냐면 너무 뻔한 건데 여러분이 지금 이걸 안 하세요. 가진 자원에 비해서. 그게 뭐냐면 릴스예요. 아, 여러분은 지금 제가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조언, 릴스가 답이다 하고서 또 옆에 정말 그렇다 느낌표 3개를 썼어요. 이게 있어요.
오피셜 계정들이 문제가 뭐냐면 릴스를 내 입장에서 내 시각으로 찍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 손님을 찍어도 얼굴 다 가려야 되지. 네. 자, 이렇게 얼굴을 불투명하게 가린 사진 자연스럽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찍어야 되는 릴스는 뭐냐면 손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게예요. 손님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가게의 매력이에요. 이런 릴스가 찍혀져야 손님 관으로 보게 되니까 나도 가고 싶고 나도 들어가고 싶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과가 아니라 고객의 경험, 이 경험적 시선에서 우리 컨텐츠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20대에 아직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의 감성이 살아나고 농담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전략적인 구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저보다 한참 후배시니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대기업에는 요즘 늘 드리는 말씀인데 대기업에는 세 개의 팀이 비슷한 듯 안 비슷한 세 개의 팀이 따로 존재해요. 하나가 홍보팀, 하나가 광고팀, 하나가 영어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합하면 사실은 마케팅이에요. 그렇죠. 마케팅이라는 건 시장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모든 행위니까. 네. 근데 홍보팀 뭐냐면 브랜드의 가치를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이런 손님들한테 사랑받고 있어라든지 이런 뭐 인플루언서가 왔어라든지 뭐 우리가 이런 데랑 협업했어라든지 이런 게 홍보팀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보팀은 계속 우리 브랜드 수준이 다른 공간보다 다른 매장보다 괜찮아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홍보팀이에요. 광고팀은 뭐냐면 찾기 쉽게 우리랑 궁합이 맞는 우리 같은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기 쉽게 만드는 게 광고의 역할이에요. 영업은 뭐냐면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거나 우리 브랜드가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게 이제 적극적인 행위가 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아카이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뭐예요? 이런 거죠. 어떤 아까 그 네 번째 타깃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뭔가 커플, 네. 연인의 성지, 맞습니다. 네, 요런 게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우리 브랜드가 네. 좀 성수동에 가면 그래도 거기가 있어. 아. 이때 이 정도는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사람들한테 드러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인구 통계학적 그 다음에 도시개발 네. 부동산학과 나오셨으니까 인구 통계학적 접근법, 네. 그 다음에 지리학적 접근법만 하고 계셨지 않은지 한번 보세요. 네. 맞죠? 맞습니다. 누구나 또는 20, 30대 또는 성수동 인접 그리고 시티뷰 남산타워 보임 지금 다 뭐냐면 사람의 상황이 없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접근법이 중요하다? 필요, 취향. 맞습니다. 네.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요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과가 났다 간다면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여기가 없으면 안 돼. 네. 거기여야 돼. 아까 말한 9번 소개팅 하신 분처럼 맞아요. 아 여긴 딱이야. 네. 자 그분이 사실은 우리한테 되게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여길까? 생각해 보면 그분은 남성분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분은 아 여긴 여성분들한테 킬 포인트가 있어. 네. 이걸 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한 번은 적어도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1년에 몇 번 없는 기념일. 네, 그때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거의 연속성을 가져가려면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좀 더 풍부해지는 거가 집중돼야 되는 거죠. 인생 선배와 사업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결과 값은 사실은 우리의 행동 값의 과정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의 행동은 내 관점, 내 목적에 네. 따라 결정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카이브 서울은 수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관점, 내 목적의 행위, 내 타깃, 그 타깃에게 주고 싶은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오늘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시고 네. 생각하시면 거기에 적합한 판단과 행동들이 적합한 대상에게 적절하게 발휘되고 그럼 적중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전체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전체가 좌석수로. 29명인가? 자, 29명이면 보통 외식업으로 얘기할 때 7, 8테이블인 거예요. 네. 예. 그 정도 테이블을 아마 연말이거나 네. 주말 때는 좀 뭔가 상황 좋을 때는 네. 이제 예약이 안 돼서 못 들어오시거나 네네. 로드 손님은 그냥 나가셔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거를 주중에도 계속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성수기죠. 네. 매일 성수기가 누가 매일 성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소개팅? 기념일 소개팅 기념일. 이런 게 매일 성수기예요. 너무 맞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워도 여전히 저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카카오톡 리스트를 지우거든요. 아, 그래도 지금 한 3,000명이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카카오톡을 열면 생일이 똑같은 사람 그렇죠. 엄청 그렇게 많죠. 많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념일 20, 30대 이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수급할까도 파악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캐치 테이블로 맛집을 검색하신단 말이에요, 보통. 네. 네. 그럼 우리는 캐치 테이블의 검색어에서 어떤 주제어가 우리가 가장 강력해야 될까? 와인바는 와인이 기본이에요. 안주도 기본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승부해야 될 건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승부를 해야 되겠죠. 기념일. 네. 이라는 단어만 넣어도 너무 분위기고 그쵸.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지고 지금 여러분 블로그도요. 네. 뭐 체험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블로그의 키워드들도 다 성수, 뷰 맛집, 와인바 뭐 네, 다양한-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가치적인 부분을 접근하면 절대 실패 없는 소개팅 장소, 아, 뭐 절대 실패 없는 고백 장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꾸 드러나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너무 좋습니다. 소개- 실제로 음. 그렇게 브랜딩을 해서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IOU라고 와인바인데 거기는 완전 소개팅 성지 아니면 프로포즈의 성지거든요. 완전 네. 막 꽃장식 막 나오고 뭐 레터링 다 나오고 케이크 나오고 막 네네.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가 예약이 진짜 엄청 힘들고 네. 되게 잘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왜 예약이 힘드냐면 네. 특수한 상황은 우리가 개인적인 인생에서 1년을 살아보면 특수한 상황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적죠. 네, 특수한 상황은 고부가 가치예요. 맞습니다. 그 내가 여기다 가치를 때려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 특수한 상황들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은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특수한 맞습니다. 곳의 숫자도 적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어요. 네, 때문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원테이블 레스토랑이 한참 유행했었어요. 네. 제가 원테이블 레스토랑 어떤 셰프님이 열었다고 해가지고 네. 정정당당하게 예약해서 가겠다 네. 했더니 1년 반 뒤에 오라고 해가지고 와. 정정당당하지 않게 갔는데 아, 가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뭐 한강 뷰가 보이고 테이블 하나에 뭐 셰프가 우리말 위해서 다이닝을 만들어주고 그쵸. 오마카세가 나오니까 네. 좋잖아요. 이거는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요소가 있다면 맞습니다. 맞죠. 하물며 웨딩 시장도 네, 인생에 한 번뿐인 그거를 위해서 엄청 많이 이제 하잖아요.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념일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네. 훨씬 더 많은 그만큼 고부가 가치는 아니지만 웨딩만큼 네. 충분히 그러니까 타겟팅을 잘하면 안호서 대표님은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냐면 지금 내 사업 머리가 다시 열린 거예요. 네. 뭔가 머리 한 대 맞은 느낌. 그죠? 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사장님들이 왜 사장이 됐냐면 사업 머리가 있어서 사장이 돼요. 네. 근데 언제 정체기를 맞이하냐면 사업 머리가 멈췄을 때예요. 근데 그 멈췄을 땐 보통 다 비슷한 행동을 해요. 밖을 보고 사례를 보고 또는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안 열고 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섭취하니까 네. 자꾸 제자리에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바뀌지 않으면서 자꾸만 그냥 알리려고만 하는 약간 그렇지. 그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생 선배, 사업 선배로서 두 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라고 드리는 게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드라마의 주인공과 이 드라마가 블록버스터인지 액션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하드웨어만 너무 가져가거나 네. 소프트웨어만 너무 가져가면 자 소프트웨어 너무 좋아 네. 막 이 안에 들어오면 브루클린에 막 이제 남루한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막 스타트업 성지처럼 돼 있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야. 네. 근데 어떤 여성이 고백받으려고 그 남루한 천막을 뚫고 가겠냐고. 그죠. 네. 그죠? 그렇죠. 근데 하드웨어는 너무 좋아. 네. 가는데 내가 짓눌려. 나 오늘 기념일인데 뭔가 막 이 분위기에 짓눌리고 있어. 이거 아무 재미 없잖아요. 재미없죠. 너무 형식적이야. 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잘
믹스시키는 게 네.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되는 재미일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했던 모든 질문이 뭐 브랜딩, 뭐 타겟팅, 뭐 마케팅 그런 거가 그 지금 대표님이 말하셨던 그런 그 어떻게 저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걸 어떤 걸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 게 그냥 한 번에 다 담겨 있는 네. 그런 네. 그러니까 이제 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친구들을 부르셔야 될 때예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인스타그램에 센스 있게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릴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하나가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경험하는 릴스가 있고 네, 근데 그 경험도 그분의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겠지. 네. 뭐 생일 환경이라든지 어떤 기념일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 브랜드 입장에서의 릴스가 있는데 그런 릴스는 이것도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템플릿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예, 어떤 유사 사례가 많으니까 아까 네. 말씀하셨던 IOU 같은 그런 것들 네. 이런 컨텐츠들이 자꾸 이런 거야. 지금 여자친구 생일이 다가와. 그럼 이 사람 뭐 하겠어? 뭐 검색하겠죠. 계속 검색하죠. 그럼 이 친구 인스타그램 뭘 띄워줄까? 탐색 탭에다가 데이트 관련된 그렇지. 것들. 네. 그 소스를 기념일 여러분이 이런 자꾸 제공하셔야 돼요. 블로그 블로그 소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소스, 그다음 각종 키워드 모두가 우리가 이제 방향성이 잡혔으면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뭐 우리가 원하는 건 매일 예약이 꽉 차는 거지만 적어도 뭐 성년의 날 같은 성수기 특수라든지 이런 특수들을 더 만족하고 누려가면서 브랜드의 퀄리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좋은 말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아예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안에 다 갖춰져 있어. 우리 뷰 멋있고 뭐 와인 리스트도 그래도 애호가 타겟은 아니지만 먹을 만한 것들 많고 뭐 음식도 이 정도면 괜찮고 근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근데 너무 그런 감성적인 측면, F적인 게 진짜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F적인 특징을 좀 더 살려줄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설계는 공학자가 하시고 감당을 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네. 여러분이 설명하신 방식이 보세요. 비가 오면 바닥이 젖기 뭔 상관이야.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네. 거는 문제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고충인데 네, 핵심이 뭐냐면 아무리 불편해도 저길 가야 되면 오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기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감정적인 영역이지 논리적인 영역이지 않아요. 그렇죠. 어머니들이 아기 돌잔치 할 때 돈 아끼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안 하죠. 부모님이 결혼식 할 때 하나라도 더 좋게 해주려고 하시지 돈 아끼지 않잖아요. 네. 그럼 기념일이라는 건 관혼상제와 똑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연인에게는. 엄청 중요하죠. 네, 네. 이런 거죠. 그런 탁 그걸 파고든다는 거를 생각조차 못했는데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막 발전시키면요. 저희 때는 없었는데 여러분들 싸지방인가? 군대? 네, 저 때는 있었는데 뭐 지금은 없죠. 지금은 아마 없다고 지금 들었어요. 폰도 막 이렇게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휴가 때 나가서 여자친구한테 고백하기 좋은 곳이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다 올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인들의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뭐 그러면은 또 군인들이 많이 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목적성의 컨셉을 명확하게 잡는가에 따라서 고객이 어디 있는가가 보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안 잡으니까 계속 하드웨어로만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네, 혹시 네, 해도 네, 될까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은 그런 지금 그 서울앵무새를 하시지만 네. 그때는 어떤 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셨었는지. 서울앵무새를 아시네요. 네. 서울앵무새는 브랜딩의 초반부만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안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초반의 컨셉은 Our Glorious Day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화려한 시간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장한 카페, 디저트 카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먹으면 사실 이건 다이어트 포기해야 되는 달달한 것들이니까. 네. 근데 우리가 또 음료가 강한 곳도 아니었어요. 네. 우리는 디저트가 강한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오셨을 때 자기들끼리 까르르 웃으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 어머 예뻐. 그래서 왜 벽부터 알록달록. 그래서 앵무새가 왜 앵무새냐면 알록달록. 네. 날개 깃털이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 컨셉 전체를
매장 1층부터 매장 전체 체험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초창기 서울행무새 컨셉을 보셔야 되는데 초창기 서울행무새 컨셉은 접시에 그림 그리기. 그래서 이 접시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펜은 또 무독성 펜. 네. 그리고 이분들이 벽에다 낙서하면 말리지 않기. 우리가 더 불을 붙이기. 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분들이 포장을 해갔을 때 이 포장을 딱 열면 친구들이 와 예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가 저희는 딱 하나였어요. 사진 찍게 만들자. 영상 찍고 싶게 만들자. 이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베이커리 그러니까 빵지술래를 하거나 네. 이제 디저트 카페를 다닐 때 거기서 갔을 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많아야 된다. 핵심은 그거였어요. 물론 메뉴 개발이라든지 뭐 메뉴 선택이라든지 시그니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그런 사연들을 차치하고 목적성은 뭐였냐면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여성들이 왔을 때 즐겁게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기 오면 뭐라고 해야 돼?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초식남이 네. 될 수밖에 없는 함께 이거 해야 돼. 무조건 경험을 해야 돼. 함께 벽에다 낙서해야 돼. 뭔가 넌- 할 게 있는 거네. 네네네. 넌 그냥 내 말 들어. 약간. 네 그런 거.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접시에 그림 그리기 사생 대회 같은 것도 했었어요. 오.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이 친구 중에서 애니메이션과 네. 또는 동양화과 막 이런 친구들 데려와서 그림을 보면 무슨 재밌다. 그림을 그려놓고 간 경우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얘기한다면 그랬을 때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면 네. 여긴 예약제잖아요. 네. 대형 카페들은 웨이팅을 하잖아요. 그죠, 웨이팅을 그럼 저 끝에 서면 들어가는데 40분이 기본이에요. 네. 이러면 잃는 게 많아져요. 아, 기존의 컨셉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죠? 생각해봐요. 북적 계속 북적. 통로도 편하게 북적. 그릴 수가 없고. 공간도 북적. 시끄럽고 막 이런 상황이 돼봐요. 그럼 이제 여긴 뭐가 되냐면 말 그대로 성지순례 장소가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질문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네. 저희는 이제 쉽게 말하면 기획 같은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행무새는. 네. 그러니까 뭐 법인체로 네. 움직이는 네. 개인 사업자의 이런 영역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규모도 좀 있게 시작을 했고 네.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지순례 코스를 만들어 놨을 때 그 다음에 지속성과 연속성은 단골이 만들어준다. 네. 그럼 단골이 다시 올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성지 영역이 되면 좀 쉽지 않다. 네, 오히려 서비스의 디테일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중간에 좀 전략을 바꾸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면서 이제 네. 용산점을 열면서 용산점은 조금 더 다른 컨셉으로 그냥 어차피 직영점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랬던 거고. 네. 참고로 성수점 폐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브랜드를 다른 방향으로 전개하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용산점하고 제주 블랙야크랑 함께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저희 회사의 내부 지금 진행 상황하고 관계된 게 있기 때문에 네네. 편집해서 네. 빼겠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기본 그러니까 와인바도 사실 와인이 기본이지만 네. 이게 막 미친 듯이 중요해서 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외적인 것들이 좀 더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사람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네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냥 저도 모르게 네. 이끌리듯이 갔던 경험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미용실인 거예요. 제가 집 주변에 이제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네. 저도 막 한 미용실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단골이 네네. 많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쵸. 나는 그 선생님한테만 가, 뭐 거기만 가. 네. 근데 저는 딱히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처음으로 약간 이렇게 한 번에 회원권 같은 거 끊으면 할인해 네,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끄는 지점이 있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가니까 엄청 큰 곳은 아니었지만 오는 손님마다 그 작은 칠판에다가 손님 이름하고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손님의 그림을 그려주고 사진이 있으니까 네네. 그림을 그려주고 메시지를 써주고. 근데 되게 정성스럽게 써줘서 이제 그분 중에 뭐 거의 직원분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네.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이거 제가 수빈님 기다리면서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회원권을 끊고 가니까 제가 많이 그렇게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간식 같은 걸 여러 개 주는데 제가 유독 하나만 먹던 간식이 있었어요. 네네. 다음에 갔는데 그 간식을 엄청 많이 주시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네네. 아 이분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아, 수빈님 저번에 이거 많이 드셔가지고 이거 더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잡지 네. 이런 꺼내서 앞에 주시고 아, 그런 것들이 챙겨주니까 네. 여기를 갈 수밖에 없다. 음. 왜냐하면 미용실은 저한테 기다림이 긴 지루한 시간이란 그쵸. 생각인데 그 시간 안에 내가 뭔가 이렇게 케어를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머리는 뭐 알아서 어느 정도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를 또 가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와인바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지금은 다 기능과 기술이 상향 평준화돼 있다는 걸 인정하고 기능과 기술 외적인 영역에 고객관계 관리 영역에서의 친밀도라든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흥미 요소를 높일 수 있고 재미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좀 많이 기획을 하셔야 돼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진짜 너무 뭔가 해답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네, 네. 다행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겠죠. 네.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이끌어가야 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오늘의 아젠다, 오늘의 주요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 컨텐츠도 이런 릴스 저런 릴스도 만들 수도 있고 기념일인 사람이 이 릴스를 보면 아 여기 꼭 가보고 싶다 또는 여기 궁금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릴스를 만드는 것도 방법일 거고 핵심은 뭐예요? 상대적 관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상대가 명확해졌으니까 그 명확한 상대가 어떤 걸 보면 좋아할까를 늘 생각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대한 잘 고민하고 노력해가지고 좀 진짜 오셨을 때 기념일 분들이 오셨을 때 행복해하는 그런 매장을 만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방문을 해본 네. 고객의 입장에서 가봤던 사람으로서 네. 이제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네. 바뀔지 너무너무 또 기대가 되는 마음이 큰데 네. 혹시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네. 아, 이 부분은 진짜 생각하지 못했다. 이건 네.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애초에 타겟팅 자체를 물론 연인으로 생각했던 건 맞지만 뭔가 기념일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아예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오시는 분들이 기념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메모로도 아 저희 기념일이니까 뷰 좋은 데로 주세요. 뭐 좀 구석진 곳으로 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주일에도 막 몇 건씩 계속 그런 메모들이 있는데 실제로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메모를 남기지 않아도 케이크 조그만 거 들고 오셔서 케이크 맡기고 기념일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저 사람들은 와서 그냥 뭐 기념일인가 보다 하고만 넘겼는데 네. 그거를 강점으로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말씀하시는데 뭔가 머리 탁 맞은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네.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루프탑에 대해서 고민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루프탑이 아니면 안 되는 요소들을 만들어내면 루프탑으로 선택 포인트가 더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요? 루프탑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네. 야외니까 가능하고 네. 실내가 아니니까 가능하고 즉 실내와 실외라는 부분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학적 접근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양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한쪽은 남극이고 한쪽은 북극이면 북극이니까 가능하고 남극이니까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요소들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네. 실외니까 실내에서 할 수 없는 걸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또 한 번 더 생각을 그렇죠.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때 민성님하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와 진짜 선생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었는데 네. 오늘 저는 정말 본질적인 고민이 많이 해결되지 않았나 굉장히 많이 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앞으로 또 아카이브 서울이 어떻게 변화할지 같이 네. 지켜보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황이 바뀌면 사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장이 바뀌면 사업과 상황이 다 바뀝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본질이라는 개념을 보통 본질 얘기하면 너무 막 그 이론적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어떤 관점, 어떤 생각의 방향, 어떤 타깃 이걸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그게 본질이잖아요. 모든 게 다 행동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장해두고 싶어요. 아, 네. 근데 실제로 진짜 저희 매장에 오는 손님들을 제가 관찰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게 좀 그 문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아, 이런 분들이 오신다, 저런 분들이 오신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구체화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참 크고, 어느 분들이 다른 분들이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아,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오는 손님들의 성향은 어떻고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분들이 오고 그거를 잘 파악하면은 예. 훨씬 더 여기 이 자리에 오시는 좋습니다. 모든 사장님들의 공통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할 만한 사람들의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봉인돼 버렸던 거지. 아, 그렇죠. 제한돼 버리거나.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깨 부수면 네.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하고서 놓친 게 이거구나라고 깨닫는 분들이 이제 다시 또 DNA가 열리는 거죠. 아, 네. 너무너무 좋은 얘기고, 다른 분들이 이걸 방송이나 뭐 라디오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네. 한 번 더 본인의 이런 손님들을 분석해 보면은 훨씬 더 가능성이 크게 열리지 않을까라는 진짜 네. 좋은, 네. 정말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관점 그리고 사고 방식 네. 그리고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생각의 틀이라는 게 어떤 묶어놓는 생각의 틀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의 틀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의 틀. 이런 공부들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걸 없이 사업을 하시면 학도병이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적어도 사업이 뭔지 마케팅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움직이시면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이걸 늦게 주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오늘 또 고백의 시간. 제가 이게 몇 시에 받았죠? 이거를 오늘 제가 드린 게 낮에 드렸어요. 아침이라니요, 선생님. 낮에 드렸어요. 지금 오후 1시 15분에 주셨어요. 제가 또 보충하고 네. 드리고 아, 하다 네. 보니까. 1시 15분에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을 맞이하는 시간 4시였고요. 네네. 제 기억으로는 1시 15분에 받았고 그걸 가지고서 준비를 하는데 1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2시 반까지 끝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가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는 오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준비하는데. 아, 네네. 많이 걸린 이유는 여러분의 문제가 난제라서 네. 상황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뷰를 다 읽어보고 키워드를 뽑아내느라고 오래 걸린 거고요. 네네.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부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틀을 잡아놓고 네. 접근법을 잡아놓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하시면서도 어떤 부분이 와도 네.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이 좋아지죠.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너무 경험적으로만 사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사장은 처음이라는 초보 사장님들의 고민을 20년차 경영 컨설턴트이신 박정현 선생님과 함께 나누는 팟캐스트이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저희 또 아카이브 서울의 안호서 사장님 네. 그리고 강민석 매니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좋은 말씀 또 깨달음 주신 박정현 선생님께도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또 팟캐스트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초보 사장님들 계시면 공유도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도전을 저희는 응원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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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